자, 저는 이거 보고 그랬을 리가 없는데 했습니다. 룬 부부가 한남동 광저에서 성탄 예배를 성탄 했대요. 예배를. 그럼 성탄 예배를 하면서 그 앞에서 뭐 돼지 꽂아놓고 소가죽 뺏겼나? 라는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죠? 22년이구나. 네. 관련해서 기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 집거 중인 윤석열이 지난 24일 오후 관저에서 성탄 예배를 드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 서울 소재 한 교회 목사 주재로 관저에서 예배를 드렸고, 관저에는 해당 목사와 장로, 성도 등 10여 명 정도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갖고 테마를 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예, 예. 집회를, 거기 있는 애들이요, 맨날 거기에서 장어 잡아갖고 막 굿하고요, 소 잡아서 굿하고 그질 하는데, 닭피 뿌리고 그질을 하는데, 거길 가가지고 또 이런 쇼를 벌이는데, 가증스럽게 사진을 찍어갖고 올렸습니다. 굿이나 하고 댕기지 말면서 이런 짓을 하면 좋을 텐데. 관저에 자기네가 그냥 지만 들어가면 무서우니까 목사님 불러가지고 같이 들어간 건가? 이러고 또 안가를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관저는 살이 날리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서. 아무튼 뻔뻔하기가 짝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맨날 법사나 도사들 찾아다니는데 정신 없으면서 그나마 기존에 있는 기독교나 천주교도 인척 요따위 짓거리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기만이고 국가 기만이고 국민 기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데 법사하고 도사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네. 나 종교가 아까 그거 물어보고 다르잖아요. 싶었어. 응? 뭐가 달라요? 종교가 다르잖아요. 종교가 달라요? 네, 법사는 불교 쪽에서 얘기하는 거고, 응. 부처님 법을 설파하시는 분이고, 도사는 도교 쪽 얘기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법사와 도사가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불교계를 통한 법사님들은 실제 승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법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그렇지만, 지금 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교의 승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뭐 건진법사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일광조계종이라고 하는 정식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단체 스님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냥 법사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승적이 있는 스님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연결시켜줬다고 하는 건진법사의 스승이라고 하는 무정스님도 사실상 승적이 없는 분입니다. 근데 왜 쥐들이 무자격으로 스스로 법사라고 부르냐는 거죠. 사실은 법사의 원래 어원은 법사가 아닙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갑밭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점수를 봐주는 그 일종의 천민 그쪽이 이제 상민은 아니었기 때문에 점을 봐주는 그 무당들, 남자 무당들을 이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우리는 판수라고 해요, 판수. 판수. 그러니까, 뭐, 정판수, 김판수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저기 점을 봐주는 그 사람들이었던 거지.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일종의 이제 직업군으로 불러서 판수라고 불렀는데 이 판수를 하던 사람들이 이 이름을 법사로 바꿔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무속의 판수가 이게 지금의 법사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도사는 원래 도교에 관련해갖고 그 도교의 영향으로 도교에서 이걸 닦았던 사람들을 도사라고 불러야 되는데 조선시대에 이미 도교가 혁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교의 맥이 이어지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도교를 믿던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수련을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결국 점쟁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도사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법사는요, 점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설파를 해주고 사람들한테 강연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사는 자기 수련을 통해 갖고 뭔가 얻은 도력으로 말 그대로 전우치나 홍길통처럼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법사님들은 대부분 말로 푸는 거라고 도사님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뭔가 처방을 해가지고 탈을 날리거나 뭘 쏘거나 뭐 요런 쪽으로 이거를 특화해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사님 집에 가면 사주만 보고 나올 수 있는데 도사님한테 가면 부적을 쓰거나 구술하거나 아니면 모종의 그 처방을 받아가지고 뭔가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요런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원래 원뜻에서 이미 너무 많이 벗어나서 어긋나 있는 네. 거기 때문에 벗어나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실 지가. 정부에서 어. 이러한 명칭을 못 쓰게끔 이 법적으로 제한을 둬야 되는 뭐 요런 상황이다라고 근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너무 일반화돼 버렸기 때문에 그걸 뭐 종교계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쓰시는 성인 군자라는 것도 성인하고 군자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그러니까 불교를 치면 깨달은 사람, 부처의 역할을 성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군자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 학문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닦는 사람을 군자라고 얘기를 해요. 도교에서는 똑같아요. 부처에 해당하는 그 도교의 그 사람은 신선이에요. 신선. 그리고 그 밑에 신선이 되기 위해서 닦아가는 사람을 도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달라요. 중간 과정에 있는 놈들이 마치 자기들이 뭔가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이비로 이런 짓거리를 그렇죠.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도사 법사들이 공식적으로만 60만 명 이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정치 관련된 얘기해갖고 윤석열이 지금 계속 해가지고 이 공수처로 나오라고 하는데 조사를 안 받겠다고 버팅기고 있고요. 연말 안에 못 나간다 그러면서 입장 발표를 대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입장 발표를 할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너무 기가 막혀서. 네가 정말. 입장이 있는 게 아니라 너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빨리 수사를 받고 감옥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으면 되거든요. 왜냐면 두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는 완벽한 법적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3차로 소환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소환 요구로 얘네를 끌고 들어올 수가, 이제 이대로 끌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내가 변호인이 없다는 거야, 윤석열이. 아니, 지가 직접 변호한다며. 아니, 헌법재판소가 지가 직접 변호한다며. 그 많은 돈 두고, 뭐, 7억 얘기했더니 지금 10억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그 평소에 알고 지내던 그 법조계 동문들, 서울대 동문들, 검사 동문들, 다 어디 갔냐고. 사람들이 변호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변호인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계속해서 법정 출두를, 조사를 미뤄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공수처가 이걸 빨리 안 치냐는 거지. 그냥 잡아 쳐놓으면 되는데. 아마도 한덕수가 탄핵이 될지 안 될지 그에 관련된 간을 보고 공수처도 움직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권성동이는 이제 탄핵 그만해! 더 이상 탄핵하면 나라가 혼란해서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혹시라도 한덕수라든지 다른 국무위원들에서 또 탄핵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소송을 하겠다. 지금 이 지랄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이 D-Day입니다. 뭐 윤석열이 가고 안 가고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내란죄는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지금 아직 기소가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아직 기소가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지도 않았겠지만 일단 6명 차기로 심의를 시작하기로 했고요. 이 심의 체계 과정 중에 가장 먼저 보는 게 문서로 존재하는 국무회의 기록이 있냐 없냐의 내용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문서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계엄 발령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해임 사유가 된다라고 이미 그걸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무도 사인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누군가의 친숙한 사인펜으로 건의체로 된 사인이 돼 있는 그런 국무회의 기록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럼, 네. 사람들 이름 다 다른데 사인은 한 사람이 한 것 같고. 심지어 볼펜도 다 같은 똑같은 두께, 걸로. 같은 사인펜으로 건의체로 그것도 우리가 건의체를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네, 전 국민이 다 아는 그 논문의 교수님들 이름. 네.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건의체로 쓰여진 서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설사 그런 서류가 없다고 치면 그런 게 나오지도 않겠지만 없다고 치면 윤석열은 탄핵 인용은 너무 당연한 거고 이미 헌법재판소가 1월 안에 그것만으로 그러니까 다른 내용 뭐 내란이 진행됐냐 수사가 됐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국무회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계엄령 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만 갖고도 해임 사유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일부 인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란죄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증거들이 쌓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미 검사 내부 안에서도 검사 그룹 안에서도 이제 과거의 친윤파들에 눌려 있었던 검사들이 지금 윤석열을 잡기 위해서 명태균 자료부터 시작해갖고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윤석열이를 잡아야 김건희를 잡아야 한동훈이 살고 어떻게든 검찰의 명맥을 유지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권 일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준표도 출마 준비를 하고 이준석도 출마 선언을 했고 오세훈도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세훈이 출마를 준비하면서 본인이 서울시장을 내려놓으면 보궐선거에서 박영원이 출마를 하겠다라고 해서 오나 콤비가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네. 아, 난 진짜 저것들은 미친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저쪽에는 상식적인 애가 한 명도 없는 거야? 지금도 자기들이 나서면 국민들이 뽑아줄 것이다. 시민들이 뽑아줄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쟤네들은 아직도 권력력을 못 버렸습니다. 국민의 짐으로 살아남을 수 있고 나중에 또 국회의원 헤쳐먹을 수 있고 지금 누리는 기득권을 그대로 갖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내란에 부역을 하고 있어요. 권성동이 지금은 비대위원장으로 권영세를 끌어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의 친윤 정당으로 새롭게 다시 국민의힘이 들어섰거든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몇 명이나 저기서 빨리 탈출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오늘 만일에 본회의 처리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그 승인을 거부하게 될 경우, 지금 애봉이 아빠가 거부하게 될 경우에는 아마도 현재 있는 남아있는 국무위원 5명에 대한 당시 계엄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5명의 국무위원들을 다 한꺼번에 날려버리고 사실상의 국무회의를 폐지함으로써 올리는 모든 법안들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장관이 없다 그래서 행정부가 멈추는 건 아니에요. 차관이 지금 대행 체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방차관이나 법무부 차관이 굉장히 이상 없이 잘 끌어가고 있어요. 국정 공백 없이, 업무 공백 없이. 그래서 이참에 아예 기존에 남아있는 장관들을 다 날려버리고, 입법부가 사실상의 행정부의 권한을, 이제 임명을 언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행정부의 폭주를 막아낼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행정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입법 지원과 그리고 관련된 법 규정들을 정리해 나갈 각오를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덕수가 자기를 탄핵을 시키려면 권한대행이니까 200표가 필요하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선관위가 너는 총리로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150명 이상이면 돼 라는 결론을 내려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별건의 유권 해석이라든지 법적인 다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권성동 혼자만의 꿈인 거죠. 문제는 권성동과 권영세가 어떻게 무너져버린 지금의 국진당을 또 안에 있는 의원들을 추스릴 수 있을까? 그리고 국민들한테 어차피 내년 봄에 있을
대선을 준비해가지고 어떤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인데 걔네들이 선택한 답은 오세훈 쪽으로 유리하게 굳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막아낼 사람은 명태균밖에 명태균밖에 없는 없지. 거죠. 네. 응. 결국은 차라리 일찍 명태균을 털어가지고 이거를 안 묻고 계속 간을 보던 검찰이 오히려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국진당 의원들을 중진 의원들을 명태균으로 정리를 해야 될 상황으로 현재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끌려갈 사람은 역시나 제 철천지 원수 미추홀구 출신의 윤상현이 될 것 같아요. 윤상현 관련해서는 그 통화에 그 복원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윤상현한테 다시 전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다시 복원이 됐고요. 이걸 이제 KBS도 같이 틀어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윤상현은 어떤 형태로든지 김영선 공천에 윤석열의 명령을 시행한 시행자로서 법적 책임을 변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윤상현이 가장 먼저 날아갔고요. 아직 추경호는 조사 전이니까 추경호 이제 날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이 홍준표, 그 다음이 오세훈. 뭐 이런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정리가 돼갈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은 그 5년 전 빠르만 다시 조사를 시작해도 걔는 끝났어. 그냥 바로 가기 때문에 나경원은 뭐 크게 신경 쓸 존재가 아닌 것 같고요. 아유, 우리 현주 엄마, 그래도 옛날에는 우리 현주 엄마만 썸네일에 딱 있으면은 조회수 여신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는 현주 요즘 엄마. 배현진한테도 밀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고 하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명태균 카드들이 어느 시점에서 조금씩 영향력을 발휘하면 저 당에 지금 몸담고 있는 85명의 저 의원 나부랭이들은 조만간 한꺼번에 배지 다 뗄 날이 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석열이 뭐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뭐 낸다고 하는데 내거나 말거나 그러디 말디. 내든 말든 크게 관심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 느낌이죠. 매버리 하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 맞으면 될 걸 더 늦게 맞아서 매를 더 버는 매 버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의 분노 게이지를 점점 올리는 거지. 근데 차라리 조용히 눈에 안 보이면 사람들이 잔소리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신경 거슬리게 나와. 그러면 사람들이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영현이 오늘 갑자기 뻔뻔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주된 내용은 그거죠. 민주당은 정당이 아니다. 민주당이 이 모든 내란에 책임이 있다. 도대체 민주당이 뭘 했길래 민주당이 내란에 책임이 있다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민주당한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간만 보여주는 차원에서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비상계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나타난 노상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윤석열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노상원은 윤석열과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하는 요런 세 가지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러면 정반대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거의 정반대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예. 이것들이 확실히 내란을 한 게 맞고 노상원이라는 겁내 끈끈하겠구나. 예. 그래서 뭐 노상원의 휴대전화가 복원이 되기만 하면 깔끔하게 또 이걸 갖고 있으니까 아마 김건희하고 했던 또는 윤석열하고 했던 수많은 직접 통화들 얘들이 참 성격이 급해갖고 남의 말 빌어갖고 그걸 안 해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 소통이 되는 속이 풀리는 사람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폰 안에서도 이걸 뭐라 그래야지. 뭐 황금폰 나왔고 플래티늄 폰 나왔고 다이아 폰 남았는데 아무튼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른자 흰자님께서 처음엔 깜빵 가서 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냥 죽었으면 살 가치가 없는 것들이 하셨는데 다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처음에는 고통스럽게 죽어야지 누구 좋으라고 한 큐에 보내 이랬는데 이제는 그냥 그냥 되져라. 너네는 뭘 할
의미 자체를 못 느끼겠다. 가치가 없다. 니들은 더 이상 숨을 쉴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